일단 그 들어가기 전에 네. 뭐 갔다는 거 사진이나 한번 볼까요? 그냥. 네. 그래야죠. 뭘 입고 갔는지. 갔는데 네. 오늘 출국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너무 가렸네요. 팔찌도 가리고 바지를 아예 입고 왔어요. 어, 그리고 바른 사진이 없었어. 음. 그냥 윤석열이 이상민 어깨를 툭 치고 갔다. 없을 때 사퇴 좀 하지 그러니? 뭐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알아서 네가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알지? 이러면서. 예. 그런 느낌의 사진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근데 표정이 이런 표정이야 또. 그 웃기도 그렇고 울기도 그렇고 막 그런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애도하는 사람은 얘 하나밖에 없어요. 혼자서 뭐 저기 딴 데 가서. 유족한테 가갖고 저 혼자 만나. 아니 국민들은 유족이 누군지 알고 싶어도 명단도 발표를 안 해주면서 네. 저는 숨어있는 사연까지 찾아다니면서 장기 기증하셨어요. 이거 하고 다니면서 이거를 사진을 뿌려요. 몰래 혼자. 몰래 혼자 갔는데 기사에 나오고. 사진을 왜 지들이 제공을 해? 사진 너무 그 중심이던데요. 아유 독사진이야. 대놓고 찍은 거야. 저기 오른쪽 찍으면 살쳐졌어요. 왼쪽으로 잘 찍어. 아니 여기 지금 저기 웃는 게 자꾸 이제 김건희가 웃는다 그래가지고 네. 또 욕을 근데 많이 처먹잖아요. 그게 여길 땡겨서 그렇다면서요. 안면 거상술 때문에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진에도 보면 지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잖아요. 저게 웃는 게 아니야. 평상시 상황인 건데 땡겨서 그런 거. 너무 많이 땡겨버려가지고 이게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땡기는 자리가 주로 이 귀 뒤에 여기를 절개해갖고 땡기거든요. 턱 쪽에 있는 라인은. 그래서 이 뒤를 해갖고 땡기다 거기에 보니까 뭐 있어? 이렇게 태엽 감듯이 가는 거. 그렇게 땡기는데 이걸 땡기는 게 태엽 감듯이는 아니고 걸어갖고 이제 안에서 땡겼잖아요. 이걸 시술한 의사밖에 몰라요. 그 위치를. 거기 어디를 째갖고 어디다 걸어서 땡겼는지. 아니 나는 그 지금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안에 뭘 넣은 거야 그러면? 아니 이 안에 실을 걸어가지고 이 안에서부터 이 뒤로 이걸 땡겼다고 피부를.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실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시간 지나서 탄력이 풀리면 이게 내려오잖아. 또 양쪽이 안 맞잖아. 그러면 다시 풀고 다시 당겨야 돼. 아 그분이 혹시 자문 의사 같은 그분이세요? 그분이세요. 아이 참 별난 상상력이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분이 전문이 이 당기는 거하고 귓볼 성형이에요. 맞아요. 진짜였어? 그때 땡기는 분이. 이 당기면서 걸로. 귓볼 성형을 하는 우리나라 둘밖에 없는 의사예요. 왜 그건 우리나라에 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걸 당기다 보면 이 귓볼이 당겨져서 이게 얇아져요. 근데 귓볼이 얇아지면 복이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다시 성형을 추가로 해야 돼. 귓볼 성형이요? 귓볼을 두툼하게 성형을 한다고. 아니 근데 런던 공주님이 입꼬리 올리는 수술이 따로 있대요. 그거는 이 안에서 하는 거고 이건 당기는 부작용으로 입꼬리가 올라간 거라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뭘 하나라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왜 본인 얼굴을 방치하시는 아니 거예요? 시켜만 주면 야매 내가 땡겨줄까? 내가 의력이 상해갖고 5,000원짜리 낚시줄 사갖고 땡기면 자기도 확 펴줄 수 있어. 아니 난 됐어. 나 그냥 쭈그러지길 자, 살려. 일단 저 대통령이 갔는데 진짜 소름 끼쳐. 자, 일정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윤석열이 아세안 G20 순방 일정이다 하면서 정상회의 가서 동포 간다며, 그 다음에 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단독 만남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일, 그 다음에 뭐 한미 뭐 이 정도는 있는데 그거 말고는 아무도 없어. 이 개양아채들이 요새 한미라고 안 써. 미한, 그거는 뭐 일미 이렇게 쓰더라. 처음에 TV조선에서 북미 회담을 미북 회담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때부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문 대통령 있을 때부터. 근데 자,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 할 때 이 일정입니다. 자, 한중 정상회담, 한인, 한인니, 한 러시아, 한 캐나다, 한 아르헨티나, 한 네덜란드, 한미까지.
완전 빡빡하죠. G20 같은 G20인데 윤석열은 없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 정상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려고 저렇게 그러니까. 일정을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씩. 저것도 자세히 보잖아요. 참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윤석열은 그냥 정상회의 가가지고 그냥 참석하는 거야.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간담회, 거야. 만찬, 그다음 리셉션은 뭐 어쩔 수 없이 다 간담회 모아놓고 사진 만찬 찍으니까. 전부 다 술 마시는 거잖아. 그죠? 동포 간담회 술 마시지. 갈라 만찬 술 마시지. 아, 나이씨. 그리고 캄보디아 가면 양주 안 좋아요, 성렬이 오빠. 네. 왜요? 국내에서 많이 챙겨가셨기를 바랍니다. 네. 면세에서 샀겠지. 그쪽 면세도 가짜야. 어.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함부로 양주 먹으면 안 됩니다. 어. 아, 알려주지 말 걸 그랬나? 네, 아무튼 소름. 공업용 뭐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 많이 처먹었으면 좋겠다. 일정 같지도 않은 일정을 저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순방 일정으로 가는데 나는 오히려 더 잘 됐다고 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저거 가갖고 자칫하면 삥 뜯긴다니까 쟤들한테. 그래 만나지 마. 정상회담 했다가는 어. 자칫하다가는 자칫하다가 막 나라도 팔아먹겠어요? 예. 몇 억 달러씩 퍼주고 오는 수가 생기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술만 먹고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내가 보기엔 이번에 그 저 유족들 김건희 사진 뿌리는 것처럼 김건희 관련해갖고만 어마어마한 사진들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이 정상 외교가 정상들을 만나서 윤석열을 소개하는 외교가 아니라 김건희가 실질적인 대통령으로서 성공의 말대로라고 하면 수없이 많은 그 외조를 통해 가지고 국가 발전에 공헌하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으로 갔기 때문에 가서 찍어서 보낼 것은 사진밖에 없을 것이다. 무슨 또 그런 사람 있잖아.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선물 주면서 엽서 주는 놈들 있거든. 쓰레기예요. 엽서를 줘요? 돈 되는 걸 갖고 와야지. 응? 해외여행 선물이라고 지 갔다가 구경 온 동네에서 엽서를 사와. 뭐 어쩌라고? 약 올르라고? 엽서 보낸 사람도 있죠. 거기서 한 달 뒤에 도착하잖아. 엽서. 근데 아니 아무 짓도 하지 말기를 정말 기원하고 싶습니다. 아니 왜 나는 대학교 다닐 때 법학계로 나한테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신데 교수님이 다 직장 생활할 때 진짜 독일에 또 몇 년 가 계시면서 네. 독일에서 엽서를 보내셨어요. 희정 여긴 켈른이야 이러면서 저 되게 감동 먹었거든요. 사는 사람이 보내는 건 다르지. 심지어 엽서에다가 사인 하나를 안 해요. 비닐 포장지에서 묶어놓은 대로 주더라고. 그냥 그 내가 방문한 곳에 사진을 그렇지. 보라고. 좋네. 그럼 지 자랑인 거지. 그런 짓거리를 하러 가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라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사실 내가 대통령 맞잖아? 내 사진 다 어디 제공인지 봤어? 대통령실 제공으로 나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야? 나야. 아무튼 큰 망신 없이 큰 출혈 없이 그냥 술만 실컷 먹다가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가짜 양주 먹었어. 제가 늘 말씀드려요. 독을 조심해야 된다고. 네. 자, MBC가 결국 민항기 타고 나갔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MBC 기자들이 출국했는데요. 대통령실 풀기자단 소속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MBC 배제 조치와 관련해 대통령 전용기 이용하지 않고 민항기로 이동해 취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나마 한겨레 경향이 양심은 있네. 그러니까 뭐 같이 보이콧 한다더니 응. 이 찬성 반대 뭐 30 뭐 몇 명. 왜 보이콧 안 한 줄 아세요? 왜? 전용기 안에서의 무슨 일이 또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또 취재해야 된대. 그래 그거 지금 언론 노조 사람한테 들은 얘기지? 그걸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이게 문건희의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 언론 노조에 있는 사람의 핑계가 그겁니다. 야, 왜 전용기는 그럼 타고 가? 다른 데처럼 과감하게 버리고 가. 저 혼자 타고 가라고. 라고 얘기했더니 전용기 안에서 감시를 해야 된다고 감시? 지들은 타고 간답니다.
어떤 기사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감시 기사가 나오는지, 빨아주는 기사가 나오는지, 대통령 만세 기사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 아니 뭐 에라이. 윤석열이 만취해갖고 빤스 입고 튀어나왔다 뭐 이런 거 아니고서야 그 안에서 기사가 나온들 뭐 얼마나 대단한 기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 전체가 다 반대하고 언론 자유 치면 대통령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 자기네들이. 그래놓고 가? 그럼 같이 가.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사실 전용기가 편하긴 편해요. 아, 편하죠 편하기야. 아니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공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돈 내고 타는 거예요. 그 전용기 공짜로 이용하는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이런 사람 공무원들밖에 없다. 자기네들은 다 경비 내고 가는 거다. 우리 돈 내고 타는데 왜 이거 국민 세금으로 우리한테 보내준다고 그러냐라고 얘기하던데요. 아니 이거 맞는데 말은 맞는데 누가 아니, 다 까발리는구나 아주 그냥. 아니 그거 다 맞는 말인데 그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언론 자유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라는 거죠. 항의를 하고 이거를 재발 방지를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MBC 안 가고 한겨레 경향 안 가고 그럼 우리는 그냥 취재하러 갈게. 이거는 대통령실이 다음에 만약에 다른 언론을 찍는다고 해도 나만 아니면 돼. 이 그냥 새끼들은. 가는 거야. 언론 노조고 뭐고 언론에 전부 다 가는 거야. 이거는 아이고 일단 앵간히 전용기를 합시다. 타면은 뭐 퍼스트 클래스급 자리나 의자나 기내식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입국 수속을 간편 수속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일 편한 다 거야. 편하지 솔직히. 그리고 대우받는 느낌이잖아.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 수행하는 수행원들 따라다니는 전용 차량이 와갖고 싣고 다녀주니까 동선도 편하거든. 그리고 우리 들어갈 때 왜 입국 수속 이런 것도 그냥 왜 다른 통로로 들어가잖아요. 그거 네. 자체가 사실 되게 솔직히 한 번 맛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럴 것 같다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저도 한국에선 대접을 못 받았지만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는 진짜 활주로로 리무진이 와서 그냥 데리고 나가주는 VIP 의전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안에 잡혀간 거 아니고요? 1,0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체포 아니었어? 체포? 체포 아니었어요. 그래서 입국 도장을 어떻게 찍어줬는지를 몰라요. 어. 네. 아무튼 이런 류의 어떤 그 언론의 이중성, 비겁성을 에이. 또 한번 확인을 했다는 거지. 아니 진짜 난 좀 어이가 없어. 어제 그 표창원 뉴스 뭐였죠? 이름도 생각이 안 나. 뉴스 아이킥이야. 뉴스 아이킹 거기서 윤창현 위원장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이거를 그 취재를 해야 된다고 간다고? 취재 안 내놓기만 해봐봐, 씨. 그러니까 뭘 기대해. 나올 게 뻔한데. 김건희 또 이렇게 뒷짐지고 사진. 자, 오른쪽 말고 왼쪽. 응. 이거 나오겠지. 먼 거리 가시느라고 힘드시죠? 라고 찾아와서 예방했다. 뭐 요따위 기사 이상으로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아무튼. 왜냐면 정책 브리핑이나 뭘 하고 싶어도 일정 관련한 걸 해주고 싶어도 아까 우리가 봤잖아. 3건이 다야. 지네들도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국가 해외 정상 이름이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잖아.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언론 노조가 허용해 준 거고 그 허용해 준 거의 중심에 윤창현 위원장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모든 아, 언론인들이 다 안 된다고 했는데 가? 자기가 목숨 걸고라도 이거 안 된다고 못 가게 했어야 돼요. 저기에 누구한테 목숨을 거는 걸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기레기한테? 얘는 좀 이상한 애야. 아니 언론 노조 위원장이면 그 정도는 해야지. 자기가 야, 총대 매야지. 언론 노조 위원장이 그런 성격이면 뽑혔겠냐? 그 총대 메고 다음도 본인이 하신대요, 위원장. 예. 네, SBS 출신이니까 제가 한번. 시방새? 네, 별 할 말은 없네요. 뭐 그런 사람이 태영건설은 망하나요? 응? 태영건설은 안 망하나요? 아니지. 지금 SBS 출신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안 망하는 거예요? 안 망했지 뭐. 아, 노조 그래요? 위원장이 그 모르겠고 우리는 갑니다 이래도 되는데 뭐. 태양건설 부도는 일단 롯데건설이 어느 선에서 마무리가 되느냐의 문제일 건데요. 롯데 어디다 전화하면 돼? 응? 전화번호 알려줘. 나 전화 한 통하게. 이거 뭐 굳이 전화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태양건설 관련한 재무제표하고 현재 분양 관련한 얘기를 좀 까면 그냥 한 방에 자동으로 정리될 겁니다. 네. 이제는 엉뚱한 데서 터져 나올 거고요. 아무튼 이러면서 전용기는 안 태웠지만
순방 취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니, 당사자도 아니면서 장난쳐지. 놔두고 가는 놈이 취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과연 취재 제한이 아닌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MBC에 통보한 건 순방 출발 한 30여 시간 앞뒀을 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건데요. 대통령 전용기를 탑승하지 못하는 취재진들은 민항기를 예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의 해외 순방 일정을 보면 일단 인천에서 캄보디아 푸놈펜으로 가서 푸놈펜에서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또 이동하고 발리에서는 인천으로 가는 그 3번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석을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비행기 민항기 편을 구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캄보디아 푸놈펜 우리가 뭐 흔히 가는 외국보다는 민항기 예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몇 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보통 몇 편이 없어서 2주일 전에 예매를 안 하면 네. 거의 3배를 줘야 돼요, 가격을. 3배나. 근데 갈 줄 알고 준비 안 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안 해. 그렇죠. 쫓겨났으니까 이거 당연히 제 가격을 못 할 거고요. 그것도 거의 하루 전에 한 거야. 9일 9시 이후에 문자로 띡 보낸 거거든요. 이게 한 35만 원이면 갈 걸 한 90만 원 이상 줬을 거예요. 그게 표를 구하는데. 공영방송이잖아. 공영방송 안 데려가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인데 공영방송이 비행기 값을 또 내야 돼. 근데 더 힘들 거는 프롬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 가는 겁니다. 직항이 없어요. 네. 경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절대 이거를 말하자면 캄보디아 일정을 마치고 인도네시아 일정 미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도네시아 발리 쪽에서의 취재는 거의 한 절반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게 취재 제한이죠. 그 이제 단순하게 취재만 가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현지 교통편, 코디와 관련한 뭐 숙소나 이런 것들도 다 해야 하잖아요. 많은 현지에 있는 그 교민들이 MBC에 전화를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도와주겠다.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럼 밥도 사주고 차도 몰아주고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숙소도 제공하겠다. 기죽지 말고 일단 들어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 쓸 수가 없죠. 네, 이제 이번엔 기레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기자들도 김영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기레기는 됩니다. 대법원에서 기레기는 모욕이 빼줬어? 아니라고. 네. 나는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었지. 아무튼 어찌 됐거나 공영방송 기자들이 이 민간인한테 이렇게 얻어먹고 다니면서 취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무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 정도면 이제 목숨 걸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진짜 그 얘기하고 싶어요. MBC니까 우리 시민들이 MBC가 그동안 그나마 시민들 편에 서서 보도를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주는 것이 만약 그 대상이 시방세였거나 그랬다면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시방세도 또 시방세 짓 하다가 또 그랬나 보네 지들끼리 뭐 틀어졌나 보네 우리 이러겠지 솔직히 그렇겠죠. 막말로 YTN이 지금 넘어간다고 그래도 시민들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나 보다. YTN이 YTN이 그동안 정부기관이 그걸 가지고 있어. 근데 보도를 그따구로 했어? 그러잖아요. 예. 뭐 어찌 됐거나 MBC의 고충은 이제 뭐 말을 못 할 거기 때문에 이제 MBC가 할 수 있는 복수는 그것뿐이다. 나를 더 많이 출연시켜야지. 왼쪽 위주로 찍어라. 그리고 나를 더 많이 김건희가 출연시켜야지. 노출하기 싫어하는 왼쪽 얼굴 위주로 좀 찍어라. 아니죠. 저는 그 PD 수첩 김건희 편을 재방송 계속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 지금 MBC만 이렇게 하는 게 김건희 PD 수첩 때문이다. 이 얘기가 있어요. 요 장면 하나 때문이라는 거지. 이 강렬한 오프닝. 이 다큐멘터리사의 가장 강렬한 오프닝. 저 이거보다 강렬한 오프닝 못 봤거든요. 최근 들어 저는 더 강렬한 어떤 영상이 아니라 영상? 사진을 보았습니다. 저희한테 보내줬는데 저희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요게 이제 최근 들어서 유포되기 시작하는 짤인데 요 사진? 이게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네. 김선영 씨라고 여성 배우가 있는데 이분이 한 10살 어린데 아무튼 이미지가 옛날 이제 중독이라는 영화를 했어요. 내가 엊그제 독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영화 제목이 중독이야. 그 영화 안에 이제 포스터랑 그 인물 샷이거든요. 네. 근데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죠. 네. 너무 소름 끼쳤어. 자, 이 중에 김건희는 누구일까요? 근데
근데 이 배우분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이런 걸로 회자되는 게 솔직히 배우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이야. 아니 근데 김건희보다 훨씬 먼저 유명해졌던 분이고 2014년? 김건희보다 12살이나 어려요. 음. 아니 그리고 훨씬 예쁘신데. 음. 근데 닮긴 진짜 신기하네요. 이게 이제 뭐 저분은 성형을 전혀 안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세상에는 강남에 가면 이런 자매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 대역 배우 뭐 재연 배우 갖고 뭐라고 하기 전에 그 얼굴이 초상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재료를 쓰고 그 같은 선생님한테 시술을 받으면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있는 구조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 이게 또 언제 뜨실지, 네. 어떠한 부분 안에서 주목을 받게 될지, 김선영 배우님의 활약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거 주목을 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지금? 그래? 작은 아유, 사람한테 왜 그래요? 우리가 저는 혹시 김선영 배우님한테 불이익하지 않을까 지금 사실 되게 조마조마해요. 예, 박용식 씨처럼 네, 전두환 씨 전두환 닮았던. 닮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진짜. 어차피 이 김건희 전기 영화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하면 넷플릭스에서라도 할 거예요. 이미 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어떤 그 재연 배우가 필요할 때 이분 1순위죠. 김선영 배우님. 김선영 배우님 1순위입니다. 저는 이분. 네. 이 피디수첩에 나왔던 이분. 2순위죠. 네. 저는 이분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여러 명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 명 필요한데 네. 나머지 다섯 명? 두 사람은 남자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2000년대 이후의 배역은 이 두 분만 있으시면 되는 거야. 그 앞에 배역은 남자가 분장해서 하면 됩니다. 네. 롭대대한 남상으로. 아니 뭐 꼭 안경만 써도 가발하고 안경만 쓰면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노리지 마 김건희. 네.